네, 시사 포커스에서는 민선 8기 3년을 맞아 특집 대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남의 각 지자체장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라남도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록 전남 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김영록입니다. 예, 메이크업 받고 오셔서 저보다 훨씬 잘생겨 보이시네요. 아, 오늘 이렇게 예.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래서 예, 예. 신경을 좀 쓰고 왔습니다. 예. 예. 일단 3년 지났습니다. 짧게 소회 같은 거, 성과 이런 거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민선 8기 들어서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가 야권 지역에서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예산 면에서는 네. 이제 13조 원대까지 이렇게 네. 과거보다 좀 많이 이렇게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서 네. 도민들 살림은 좀 좋아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네. 우리 이제 지방 정부도 교부세가 줄면서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그렇죠. 교부세가 있고요. 많이 줄었죠. 예. 그러고 또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골목 상권이라는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 전라남도가 최근에 이제 경제 수준 면에서 놓고 보면은 네. 지표로 보면은 GRDP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GRDP는 8위. 그다음에 전에 개인 소득이나 호당 소득이 굉장히 좀 낮았거든요. 하위 그룹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8위, 9위까지 올라와서 예. 중위권 정도의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농수산도 위주로 해왔지만은 네. 재생에너지랄지 첨단 산업이랄지 또 관광 이런 분야에까지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 주권 정부 하에서는 네. 우리 호남에 대해서 특히 타운홀 미팅에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어제 신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리백 산단도 만들고 기타 이런 관련된 첨단 산업을 대거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랄지 여러 각종 혜택을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좀 혜택을 못 본 그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혜택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이 파격적인 조치를 정부가 지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군일에 이렇게 큰 파격적인 혜택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발전의 모멘텀 기회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발전의 어떤 기류를 탔다 이렇게 보시니까 삼선 도전에 대한 욕구도 더 많으실 것 같고 그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민생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민생 질문을 제일 처음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생 아까도 잠깐 지역 상권이나 이런 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생 회복 이런 정책 가장 최우선도에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그동안에 경제를 잘못 운영해 온 데다가 비상시국까지 비상계획까지 겹치면서 정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역 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다 해서 이제 1,200억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또 올해 3월 달에도 한 5천억 이상을 1차 추경을 해서 정부가 하기 전에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민생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최근에는 정부가 이제 추경하면서 저희들이 한 2천억 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받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2차 보전 사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한 6,500억 정도 융자 사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보전으로 한 4% 정도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자가 싸거든요. 4%? 예. 그러면 2% 내지 3%. 2, 3%. 예. 이렇게 2차 보전 4%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어려운 중소
소상공인들은 그런 자금을 꼭 쓰시기 바라고요. 네. 또 지역 여행사에도 이런 자금을 또 쓸 수도 있고 업체당 여행사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긴급 홍보비리도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800개 업체당 300만 원 예, 이렇게 예,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뭐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이런 분들도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네.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르신들 또 난방비도 10만 원 드리고 경로당에는 부식비를 30만 원씩 지원했는데 네. 최근에는 여름철 냉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10만 원을 추가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고용 안정을 위해서 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지원하고 이건 도 예산입니까? 도 예산에서 예, 예. 지원하고 또 국가 예산에서도 이런 이를테면 고용 안정 차원에서 새로운 네. 어떤 직업을 전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고용 지원 이런 차원에서 네. 또 52억을 2억인가? 이번에 예, 예, 그렇죠.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SOC 사업 분야가 사실은 이제 철도랄지 도로 이런 게 지역 경제에 건설 사업이 그렇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에 7천억 지난해 확보된 올해 예산이 원래는 네. 7천억 SOC 예산인데 1조 가까이 지금 확보를 하게 됐다. 아,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도 이제 경제에 도움이 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 월 50만 원 있다는데 자립 준비 청년이란 건 뭡니까? 예, 이제 시설에서 있었던 우리 청소년들이 18세가 돼서 자립해서 나오는 청년들. 나왔을 때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예. 누가 부모가 안 계시니까. 이런 공익 광고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 좀 그렇군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인상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직무평가 또 1위 하셨어요. 예전에도 막 70%대까지 1등 하시고 직무평가 그러셨는데 이렇게 인기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 이제 리얼미터는 예, 예. 지금까지 이제 민선 7기 8기에서 뭐 58회째인가 하고 최근에 또 네. 갤럽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네. 갤럽에서도 뭐 63%가 나와서 도민들이 굉장히 이제 성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비결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도민들을 항상 우리 도민들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도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모토로 하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도지사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도지사 뭐 큰 항만 도로 뭐 철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요즘에 이제 생명의 땅 전라남도가 우리 슬로건인데 네네. 공식 슬로건인데요. 좀 더 부드럽게 쉽게 부르는 여러분은 오케이 지금은 전라남도 지금은 예. 전남시대 예, 예. 오케이 뭐 이렇게 지금은 전남시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은 전남시대 전라남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무슨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어딘가다만 오케이 좀 하자 오케이 자꾸 이것저것 따져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오케이 지금은 전라남도 제가 이렇게 하고 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김영록 지사는 왜 인기가 있을까? 근데 온화한 이미지가 도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화하지 않습니다. 별로 강력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따뜻하시던데 항상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예. 아 근데 싸울 때는 싸워야죠. 근데 도민들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아리백 산업단지 정책 발표하면서 이제 전남이 좀 또 한번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서남권 인구 50만의 에너지 혁신 성장 벨트를 만들겠다, 에너지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걸 발표하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해상풍력이랄지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동북권 2차 전지 네.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 시대, 첨단 산업 시대에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해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슈퍼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를 우리 해남 기업 도시에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20만 평이라는 땅이 기업 도시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해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 네. 앞으로 아리백 산단도 만들고 또 아리백 산단을 만들면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최상의 여건, 세제 혜택이랄지 뭐 전력 요금까지도 대폭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기업이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지금은 뭐 저 예전하고 달라서 뭐 기업이 강제로 가라 할 수 없는 시대 아니에요? 혜택이 있어야 가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조치를 파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서남권이 크게 힘을 얻고 있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제 울산이랄지 또 전북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건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네. 다 준비가 돼 있고 땅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남 내에서도 전남에 크게 뭔가 대통령께서 그동안 혜택을 전남에서 못 받았는데 우리 민주당을 많이 지원해 준 것만큼 우리가 민주당에서 해준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동북권이 이번에 또 서운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서남권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예. 고흥 여수가 해상폭력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수 고흥을 해상풍력 13기가와트 대형 더 크게 이제 뭐 지금 신안보다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조금 이것은 한 발 좀 더 좀 탄 타임이 늦은 것은 이제 어민들이 이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한 발 늦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결국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시간 단축은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진행은 얼마든지 빠르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 3.2 기가와트 신안에서 하는 거 네. 그게 주민들한테 2천억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450억 인센티브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간 원전보다도 혜택이 더 커요. 네. 그렇다면 13기가를 하면 얼마나 혜택이 커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동북권도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서남권은 어민들과의 그 협조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미리 거죠? 예, 예. 협조를 신안에서 신안 박우량 군수가 그러면 열심히 했죠. 예, 이렇게 그 협조가 잘 되면은 빨리 할 수 있고 협조가 안 되면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민들 협조뿐만 아니라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전남 동북권에 산단 부지가 없다, 땅이 없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에 해당됩니다. 왜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우선 그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해남 기업 도시를 네. 땅이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된 거고 제가 1년 전부터 저는 순천 광양 쪽에 120만 평 미래 첨단 국가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사 전지도 하고 또 우리가 땅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유수한 우리가 이런 업종을 우리가 선택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서 기업이 오고 나서 땅을 만들려고 하면은 10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요즘엔 기업이 안 옵니다. 땅을 마련해 놓고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우리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도 사실은 산단 부지가 부족하거든요. 네.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새로운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단 부지를 지정해주고 네. 개발하는 건 국가가 그 산업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저 국토부에서 지정을 국토부에 지정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해주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산단 부지 잘 안 해줍니다. 해달라고 그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우주 산단, 공우주 산단 바로 해야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또 무안에서는 또 MR 산단 계속해서 주장해 와서 거기는 크지도 않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무안 MR 산단은 키라고 안 해주고 이제 우주 산단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북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있는데도 산단이 없으니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울산하고 우리 전남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뭐 그 2번씩이나 산단을 조성한다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네. 당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고 국힘당에서도 알고 있고 네. 국힘당에서 울산 쪽은 이거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한 120만 평 정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오겠다는 기업도 있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홍보하는 순천시가 마련했다고 하는 도시 첨단 산단은 그 지방 산단인 거예요? 황금산단 말고 지방 순천시하고 순천시에 한 60만 평 좀 넘고 광양시 한 60만 평 되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거 하겠다면 이걸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가 산단. 이건 국가 산단이고 국가 산단인데 저는 뭐 정 국가가 안 해준다 하면은 저는 지방 산단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북권 얘기로 넘어왔으니까요. 지금 이미 국가 산단인 여수 석유화학 산단 지금 어렵잖아요. 이건 어떻게 도에서는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코로나 시대 때 경제가 어려울 때도 여수 국가 산단이 광양은 외였거든요. 방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발 저가 공세가 워낙 심하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미국 트럼프 뭐 관세 정쟁까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국내적으로 또 경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이제 뭐 지표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한 가동 공장 가동률이 74% 그러니까 뭐 폭삭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나 25%가 26%라는 안 돌아가는 4분의 거니까. 1이 안 돌아가면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 큰 겁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은 더 힘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추진단을 이미 신설해서 하면서 이제 경쟁력 발표 강화 발표로 39개 사업을 앞으로 5조 6천억을 해 주십사 하고 중앙에 이미 건의는 했고요. 뭐 중앙에서 빨리빨리 안 해줘서 우선 도에서 ABB를 30억 투입해서 그다음 고용 지원을 했고요. 또 일부 이번에 이제 정부 추경을 통해서 52억이 확보돼서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는 또 이제 거기다 더해서 또 78억도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근본 대책이 아니라 우선 그만 불 끄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에 30년까지는 5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내년이 첫 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 프로젝트가 그래서 뭐 우선 고용 안정 차원이랄지 뭐 이런 또 그 협력업체 지원 이런 차원 그래서 금융 지원도 지금 대폭 2차 버전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 갖고는 위기를 지금 모면하는 것이고 실제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더 나가서는 첨단 산업화도 하고 뭐 하이트 바이오 그런 산업으로 또 일부 대전환도 하고 또 서로 겹치는 업종끼리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특별법 국가기관산업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부터 30년까지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5조 5,600억 정도를 하시는데 근데 국비도 2.3조 국비가 이제 많고 그러나 이제 자체 부담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비 부담도 또 어려운데 자꾸 지방비 부담해라 해서 저희들도 특히 여수시나 이런 데는 어려울 겁니다만 지방비 부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광양망권에도 지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광양망권은 이제 결국 그 이제 광양제철 철강 산업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촉발된 위기다 이렇게 더 생각을 하고요. 25% 관세만 해도 큰데 25% 관세 때는 좀 견딜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50% 관세까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지를 잘 관철해 나가서 이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 또 공정 개선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협력업체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역할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추경의 긴급 예산 10억을 편성을 했고 이제 산업 인재들이 이제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지역에서 가능한 취업도 이 지역에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재직단어들은 조그만 뭐 건강 복지비라고 해서 일부라도 지원해주면서 위로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 얘기하느라고 좀 고우주 산업도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요. 이걸 안 물어볼 수 없고 그 순천대 목포대 통합하고 국립의과대학 하는 것 이번에 그 의사 정원을 연결시키면서 좀 힘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 26년까지는 이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년도부터는 27학년도부터는 정부가 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 또는 남는지 이런 부분을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위원회를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는 당연히 그렇죠. 의과대학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도 있고 충청북도 전북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다 2개씩 3개씩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계위원회 하면 당연히 우리는 수요가 의사 신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그때까지 27년까지 좀 기다린다고 치고 지금 근데 순천대하고 목포대하고 통합을 하잖아요. 근데 의대가 늦어지면 이 통합 자체가 통합은 계속 근데 통합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신청해 놓고 있고요. 통합도 앞으로 결국은 우리 의과대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한 건 아니고 양 대학이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정부의 새로운 공약이 나오는 게 서울대학 뭐냐면 10개. 서울대학 10개 만들기. 서울대학이 10개 만들기 적다가 너무 적다고 하잖아요. 20개 만든다 해도 시도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도에 1개 국립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거지만 안 돼요, 다른 우리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좀 떳떳하게 의과대학도 요구할 수 있고, 맞습니다. 의과대학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뭐 서울대 10개 중에 하나 요구할 수도 다른 있고. 보다 더 앞서서 먼저 돼 있으니까 우리 먼저 해다오. 그래서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순천대 목포대가 자체적으로 그걸 했다는 건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상상을 그거 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유수한 국립대학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추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잘 될 걸로 보고 특히 이제 결국은 의료계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하자 정부에다 계속 강력히 요구한 것은 과거에는 의과대학 중원을 항상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신설을 하려고 하니까 중원에서 끝이 나고 그냥 신설이 맞습니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설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지 않느냐. 신설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그 남은 정원 갖고 얼마나 더 중원할 거지는 그다음 의제로 다뤄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주장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정부의 27년 추계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아까 제가 삼선 말씀드렸는데 삼선 공식 발표 하실 거죠?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저 도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할 건데요. 전에 이 앞에도 이제 언론인들이 물어봐서 그때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왜 답변을 했냐면은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뭐 하여튼 제가 재선만 하고 삼선은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김영록이가 안 하니 나를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물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선만 한다고 삼선 안 하겠다고 그건 절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삼선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속 결심은 다 했지만은 지금은 일을 할 때 아닙니까? 일을 할 때지 지금 삼선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우리 도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하겠습니다. 이 김영록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러면 마지막 멘트로
여기 어차피 저희가 동북권에 있으니까 나는 동북권을 위한 이런 도지사로 삼선해서 이걸 하겠다. 그 말씀하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동부청사 지난해 이제 7월부터 해서 지난해 9월부터 공식 오픈했습니다만은 동부청사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역대 도지사들 시절에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 액션해서 4개 국까지 옮긴 사람은 김영록이 아닙니까? 네. 저는 동부권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을 이미 실행을 했고 제 뜨거운 마음속에 있는 제 가슴이라도 심정이라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요. 네. 동부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 도민들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산업위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우주 민간 우주 시대 네.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해서 주먹앞편을 해야죠. 채찍을 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준다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동부권 도민 잘 모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청사에 와 있는 직원들 위한 복지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네, 동부청사에 오면은 지금 혜택을 주거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부청사 오는 직원들이 만족도가 그래요? 본청보다 높습니다. 그래요? 사무실도 더 쾌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동부권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동부청사에 와서 네. 시군에서도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대표성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잘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동부권 도민들의 행복과 또 우리 동부권 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들어오셔서 우리 CBS 스튜디오 좋아졌고 마이크도 좋아졌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졌죠? 예, 우리 PD님도 말씀을 따뜻하게 잘해주시네요. 신년에 다시 이 스튜디오에 뵙겠습니다. 예. 아니 그 전에라도 좀 더 한 번 더 오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저 바깥에 계시는 홍보팀 직원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오늘 전 온화한 그렇지만 열심히 싸우고 일하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지사와 함께했습니다.